지금 저희가 비가 그쳤습니다. 사실은 어제 촬영했어야 되는데 저희 PD님께 굉장히 혼났어요. 어제 촬영해야 되는데 어디 갔냐고 하는데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아니 뭐 박대기 기자 같은 버전을 사실은 할까도 고민을 했었습니다. 이게 그런데 그러기는 저의 미모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안 된다. 비 맞으면 머리 축 처지고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안 된다고 이 핑계 전 핑계를 댔어요. 그거는 사담이고. 예, 그래서 오늘 저희가 그래도 살짝 비가 그쳤습니다. 그리고 즐거운 불금이기도 한데요. 또 불금에 선물 드려야 되잖아요. 항상 뭔가 선물 같은 이야기들을 제가 좀 보따리를 풀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많이 하게 되는데,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도림동을 갈 거예요. 그래서 도림동 하면은 이제 영등포구 일대 안에서 신길 뉴타운 바로 건너편, 그러니까 영등포역과 그 유명한 신길 뉴타운 10구역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있는 지역이 도림동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살짝 입지적으로는 뭐 영등포역이 예전처럼 굉장히 번화할 때는 그 역세권으로서 아파트 값도 굉장히 비쌌던 곳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한동안 영등포역이 예전 같지 않고 뭐 다 KTX도 좀 그냥 서울역이나 용산역이 커지다 보니까 용산역에서 바로 서울역으로 가면서 영등포역을 지나치면서 그쪽에 아까 승차를 하는 그 하차 구역에서 많이 빠지기도 하고 이렇게 좀 변모를 했어요. 하지만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게 영등포가 예전 같지는 않은 건 맞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강남의 그러니까 강남이라고 부르죠. 지금 진정한 강남은요 사실 영등포구였다는 사실을 뭐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은 모르실 텐데,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 영동대로가 영등포의 동쪽에 있다고 해서 영동대로, 그 영동대로 아시죠? 그 삼성역 일대 대로이잖아요. 그런 얘기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럼 좀 더 어떤 흐름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이쪽 부동산 쪽에 일을 하고 뭐 부동산 분석들을 해볼 때 갑자기 느껴지는 게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연륜이다 보니까 저희 어릴 그러니까 어릴 적의 기억부터 그 다음에 그동안의 이제 어떤 흐름들을 이론적으로 풀어봤을 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종로에서 지금 올해 이렇게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만, 그 시절에 제가 이제 반백년 정도 넘게 살았기 때문에 그 시절에 그 종로는 최고였습니다. 뭐 백화점, 화신백화점 아시나요? 네. 그 일대, 그리고 미도파, 미도파는 없어졌지만 신세계, 롯데, 모든 백화점이 그곳에 다 모여 있었고, 명동 일대, 크리스마스 때 굉장히 아름답고 화려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구세군, 그 냄비부터 해서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가장 신나는 곳이 명동 일대였습니다. 정말 옛날 얘기 하는데요. 그만큼 그곳은 부촌이었습니다. 아시겠지만, 회기동부터 해서, 평창동 일대부터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북촌이라든가, 굉장히 해화동 이런 지역들이 알고 있는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명문이 다 있었고, 그 다음에 부촌이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대한 어떤 자부심도 있어요. 나 종로에 어디에 살고 있어? 해화동에 살고 있어? 회기동에 살고 있어? 나 어디 초등학교 출신이야? 라든가 그런 거를 좀 자랑하던 시기가 저희 이 시기였는데요. 근데 변하기 시작했죠. 그게 살짝 모든 산업의 진원지, 거기는 상업이나 모든 업무 시설과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하면 산업의 중심지, 우리가 굴뚝산업이라고 하죠. 지금도 그 잔재가 많이 남아있는 곳이 어딜까요? 영등포 일대에 가면 혹시 롯데제과 아십니까? 제가 가끔씩 롯데제과를 지날 때가 있는데요. 지금도 그 공장에서는 굴뚝에 달콤한 카스타드 그 크림 향기가 나요. 제가 하거든요. 그래서 그곳에 지금 들어가시는 근무 교대로 하시는데 들어가시는 분들 보면 되게 해맑습니다. 저 달콤한 향기를 맡으면서 아무 생각 없이 나도 저런 거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해맑으신데, 그렇게 산업의 진원지, 산업의 근간이라는 건 지금이나 예나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자족도시가 되는 건데요. 산업의 근간지들이 계속해서 그 지역의 인구 유입과 함께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부촌으로 변모하는데, 최근에 가장 최첨단 산업이 들어선 것 중에 판교를
말 안 할 수가 없죠. 판교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가 그 서판교에 테크노밸리가 없었다면 판교는 지금처럼 그렇게 부촌의 신도시, 제1의 부촌의 신도시로 번무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또 잠깐 뭐 사족일 수도 있는데 앞으로 살아남을 도시에 대해서 뭐 많이들 얘기하죠. 뭐 인구 절벽이 온다 하면서 하는 얘기인데 살아남을 도시를 찾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간단해요. 앞으로 산업이 어디에서, 그리고 유망한 산업이죠. 반도체 산업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어떤 IT 산업이라든가 이런 최첨단 4차 산업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4차 산업지가 어디에 생기고 생성될 것인가, 그곳은 살아남습니다. 경부선을 중심으로 좀 형성되어 있는 도시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고 하면은 그 서남권, 남부 쪽, 그러니까 중간이긴 하지만 남부 쪽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신도시들인데요. 그래도 아무래도 산업은 뭐 약간 서쪽으로 치우쳐져 있을 수밖에 없어요. 지형적으로 그쪽이 좀 평지이고, 뭐 바다나 이런 쪽하고도 좀 가깝고, 물류에 대한 것들도 다 복합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 조금 우리가 앞으로 살아남을 도시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요. 사족으로 빠졌습니다. 그래서 영등포구는 산업에 우리나라 근대 이후에 현대로 넘어가는 이런 근대 이후의 어떤 진원지,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었던 도약적인 그 산업의 중심지가 바로 영등포구였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곳이 진정한 강남이었습니다만,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볼 필요도 있습니다. 도시라는 거 콘크리트, 아스팔트, 무생물이잖아요. 물론 뭐 이게 살고 죽고는 아니지만 뭐 노후가 돼서 멸실은 되지만 어쨌든 이런 무생물은 변함이 없는 것이고, 생물은 삶과 죽음으로 순환하고 그리고 변화가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요즘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렇다면 생물이 이용하고 있는 이 도시, 무생물이지만 순환하겠구나. 생성되고 소멸되고 탄생하고 소멸되고의 순환이 생물이 이용하는 거죠. 인간이라는 생명체가 이용하고 있는 이 도시에 무생물들은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순환하고 생성하고 성장하고 노화되고, 그리고 쇠퇴하고 소멸되고, 소멸이 멸실이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재건축, 재개발, 소멸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영원히 소멸하는 게 아니라 다시 순환하죠. 새롭게 탄생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아기가 탄생했을 때 그 미래와 그 축복을 굉장히 예뻐하고 축복해주고 좋아하잖아요. 기뻐하고, 새로운 아파트 탄생하면 관심 많이 갖고 기뻐하죠. 작게는 그렇게 보는데, 그래서 생각이 드는 것이 부회축 이런 얘기도 하는데, 이런 도심의 중심지가 지금 강남 3구이고, 항상 우리가 무엇인가 얘기할 땐 강남 3구가 중심입니다. 그 주변 지역들은 얼마나 이 강남권에 잘 빠르게 진입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그 지역이 A급이다, B급이다, C급이다를 얘기하게 되죠. 우리가 그렇게 열광하는 지금 노선 중에 가장 선호하는 어떤 그 지역에 입지에 있어서 그 노선이 들어오면 최고다 하는 곳이 어딜까요? GTX 얘기들 많이 합니다. GTX가 회자가 되는 건 굉장히 빠르게 급행으로 해서 어디를 가기 때문일까요? 강남이죠. 그 GTX 안에도 또 레벨이 있죠. 무슨 레벨일까요? 삼성역을 지나느냐, 지나지 않느냐. 이건 또 무엇을 얘기합니까? 부촌으로 얼마나 빠르게 가느냐를 얘기합니다. 그만큼 강남이라는 곳은 이렇게 명실상부, 보통 우리가 강남 생성이 언제쯤 됐을까요? 영등포가 점점 이전하면서부터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보통 60년대부터 시작이 됐다고 했을 때 제가 살짝 좀 세워봤어요. 60년대, 지금 2023년, 거의 70년? 70년에 강남이라는, 맞나요? 70년이 다 되는 강남이라는 이 패권을 놓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데, 앞으로도 쭉 얼마는 더 갈 것 같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는 탄생하지만 또 성장도 하고, 성장하다면 노년기를 갖게 되고요. 그러다 또 쇠퇴하게 되고 소멸하게 되고 순환한다고 했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성장은 많이 했고, 강남은 그렇다면은 청년기는 지난 건 맞고요. 그 다음에 그 가장 부나 안정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중년 살짝 넘어갔다. 이제 시니어급
정도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앞으로 다시 생성될 꽃, 탄생할 꽃이라고 하죠. 축복받으면 탄생할 꽃. 네, 우리가 보통 10개월 동안에 아이를 잉태하고 있으면 그 아이를 위해 굉장히 좋은 말, 덕담, 애칭, 그쵸? 많이 불러주잖아요. 너무너무 귀해서 귀한 거 누가 빼앗아 갈까봐 개똥아라 라는 아주 이렇게 촌스러운 이름, 미운 이름까지 지어주면서 아끼잖아요. 예, 그런 관심 지역이죠. 누구나 관심을 갖는 곳, 탄생할 곳. 뭐 여러분들도 아실 것 같은데 어디일까요? 퀴즈 한번 내볼까요? 네. 맞추신 분들 있을 것 같은데 맞추셨다 하시는 분들은 연락 주십시오. 제가 뭐 이 더운 여름에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쏘겠습니다. 맞추셨나요? 말씀드려볼까요? 용산. 아실 것 같아요. 용산이 앞으로 제2, 그러니까 후속이죠. 탄생할 이제 강남이, 강남하면 굉장한 좋은 느낌이잖아요. 강북이 될 것입니다. 강북 3구라고 아마도 이런, 나오면은 좀 그 명칭이 나올 것 같은데요. 거의 뭐 명사, 대명사급으로 쓰이는데, 부촌하면 강남 3구, 이게 대명사가 되었는데, 제가 볼 때는 앞으로는, 강북 3구라는 곳이 생길 것이고요. 그 중심축에는 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가, 서쪽과 동쪽으로 같이 양대 산맥을 이룬다고 하면은, 앞으로는 용산을 중심으로 해서, 서쪽에는 마포구, 동쪽에는 성동구.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강북 3구라고 부르진 않지만 이것도 아실 것 같은데 간단한 퀴즈. 생각하셨나요? 한번 요거까지 맞추시면 정말 부동산 소질이 있는 것이고요. 부동산으로 투자하셨을 때 굉장히 성공할 확률이 높은 분들입니다. 마용성. 네, 맞습니다. 마용성. 이게 강북 3구라고 불릴 곳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뭐 간단하게 우리가 뭐 그 지역들 보면 어마어마하게 변모할 곳들, 그 용산에 간단한 뭐 업무지구, 철도창 부지 같은 경우에도 보면 그 규모가 잘 느낌이 안 오시잖아요. 그 최첨단 산업이나 업무 지역들이 들어올 테고 대기업들 다 들어올 텐데요. 판교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을 거예요. 판교 때문에 서판교의 테크노밸리 때문에 그 판교라는 부촌이 들어설 수 있었다. 입지를 다질 수 있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바로 업무지구의 규모는 서판교 테크노밸리의 10배입니다. 좀 감이 오십니까? 대충 감이 오실 것 같은데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서울역에서 용산역까지의 중심축 비욘드 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용적률 무제한이죠. 1700%까지 올린다고 하는 비욘드 존이 서울역에서 용산역까지 해서 그쪽의 개발 사업들 업무 중심지 그리고 그 업무 중심지 밖에 한가운데 녹지 조성. 상상만 해도 어떻게 변모할지는 보입니다. 가장 서울시에서 최대의 녹지를 가지고 있는 민족공원. 그냥 용산공원이라고 요즘에는 지칭하죠. 용산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녹지를 연결하고 지하로 모든 게 서울역에서 용산역까지 들어가면서 비욘드존 형성이 되고요. 그다음에 업무 중심지와 함께 철도창 부지의 그 국제 업무지구들과 이런 산업지가 아니라 업무지죠. 주요 업무지들 들어서지요. 그 주변 지역들 어떻게 보면은 주거시설로 재개발이 되는 곳들도 있는데요. 그런 것들도 대부분 용적률이 상당히 많이 높이 올라간다는 건 아시죠? 앞으로 가장 용산의 랜드마크가 될 재건축 아파트 한번 또 생각해 보세요. 어디가 있을까요? 좀 생각해 보셨나요? 앞으로 그 용산의 재건축 아파트 중에 랜드마크가 될 곳은요, 성수의 갤러리아 포레나, 그 다음에 포레스트 자이 같은 곳이 될 것 같은데, 용적률이 한 68층까지 올라갈 곳이에요. 한강맨션. 네. 한강맨션은 한강을 바로 앞에 직전에 두고 있으면서 68층까지 올라가는 그런 이제 랜드마크 아파트가 될 것이고요. 앞으로도 다른 곳들도 다 그렇게 성수 전략지구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변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또 한 가지 생각하는 게 용산 얘기 너무 많이 했는데 그러다 보면 마포, 성동구, 마포구, 성동구도 할 얘기가 굉장히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만 이렇게 이제 축이 변모가 되고 앞으로는 이제 강북 3구의 시대가 열리기 시작했다는 것이 서서히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탄생.
탄생의 조짐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가려고 하는 것은 영등포구예요. 그래서 영등포구도 예전에 그렇게 번성했던 잘 나가는 그 중심지, 강남 하면은 영등포구를 얘기했었고 일컬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살짝 동쪽으로 이동을 했습니다만 다시 그 영광을, 용산이 다시 탄생을 하듯이 다시 그 영광을 되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변모가 될 것이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게 보면 지금 그 재개발지의 그 백화점이다 라고 부르는 곳이 바로 영등포구예요. 영등포구는 뭐 신길 뉴타운에 16개 지구가 신길 뉴타운이 있죠. 그 이외에도 영등포 뉴타운이 또 따로 있습니다. 영등포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있는데 그 일대에도 일부는 들어섰지만 아직도 개발을 해야 될 곳들이 굉장히 많고요. 신길 뉴타운도 일부 했지만 아직도 반은 남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뉴타운들이 들어서야 될 곳들, 그 다음에 어떤 개발지에 있어서 영등포 역을 중심으로 해서 위쪽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아래쪽에 신길 뉴타운, 신도림이 살짝 끼었습니다. 영등포 역을 중심으로 해서 바로 하단에는 신도림 지역이고요. 그리고 그 하단으로 갔을 때 이제 신길 뉴타운이 형성돼 있고, 그렇다면 역을 중심으로 그 반대편 쪽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집장촌, 집장촌 공공주택 개발 뭐 이미 발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는 물레 창작 발전소, 이것도 예전에는 굉장히 번성했던 우리나라 어떤 뭐 그 소규모 중공업의 어떤 철제소라든가 제철소 이런 것들이 있었던 곳인데요. 이런 것들이 지금은 뭐 아름다운 문화 창작의 거리로 변모를 했습니다만, 이런 지역들에 대한 어떤 개발, 그러니까 오래돼서 그대로 난립해 있던 것들이 뭔가 문화적인 스토리를 불어 넣으면서 어떤 생명력이 들어섰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점점 쇠퇴하고 노쇠화된 곳들이 다시 생명력이 불어나고 있다, 다시 생성되고 있다라는 것은 다시 탄생이 된다고 하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영등포구의 입지는 지금 딱 가보시면 영등포구 안에는 또 자랑스러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나라의 3대 업무지구 여의도가 있지 않습니까? 여의도는 금융 허브로서 앞으로도 여의도에 대한 용적률 제한 모두 다 풀어주고 있는 거 아시죠? 거기도 어마어마하게 변모할 것이 영등포구가 품고 있는 지역입니다만, 그 앞으로 무엇이 있죠? 여의도는 지금 원효대교와 함께 마포대교를 이어서 마포와 용산을 걸쳐져 있는 곳이 여의도예요. 그렇게 봤을 때 바로 연결축은 바로 영등포구와 용산과 마포와 성동구, 이렇게 좀 우리가 짚어볼 수 있고, 중심축이 그렇게 안에 주변으로 해서 트라이앵글 그리고 주변에 서클존을 이룰 수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 이외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도림동은 또 하나 예전보다 조금 많이 지역적인 입지에 비해서는 조금 그렇게 많이 A급이다 라고 할 수 없었던 부분이, 어떤 강북 쪽과 그리고 그 다음에 하단 업무지와 그 다음에 하단에 있는 어떤 중심축의 그 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하철역이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서울에서는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지 않습니까? 근데 신안산선, 신안산선이 한창 공사가 진행 중이고, 제가 방송할 당시만 해도, 아직 제가 그 방송할 당시만 7년, 8년 전인 것 같은데, 신안산선 예정이라는 얘기를 참 많이 했었었는데, 드디어 공사를 하더라고요. 했고, 그 당시에 제가 2024년 8월에 준공 예정이라는 얘기를 한 5, 6년 전부터 했던 것 같습니다만, 예정보다는 항상 늦어지더라고요. 한 2025년이면은 완공이 될 것 같은데, 그 도림 사거리 역이 또 들어섰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이 될 것 같아요. 도림동과 그리고 길하나 사이로 더 하단으로 횡단보도를 건너서 왔을 때는 신길 뉴타운이 주로 그 하단부들이 대부분 좀 그 재개발이 됐죠. 그게 그 아래 보면 뭐 대풍역인가? 대풍역 맞나? 아래로는 역세권을 대부분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그 상단부는 그 역이나 이런 교통수단이 좀 불편했기 때문에 좀 더딘 것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전화위복이 됐습니다. 다른 거 다 됐는데 되지 못했던 이런 나머지 지역들이 역세권이 아니었던 부분이 굉장히 큰데, 신안산선이 들어서면서 신안산선이 지금 여의도까지, 도림에서는 여의도까지는 뭐 제가 볼 때는 그게 급행으로 또 가기 때문에 10분도 걸리지 않는 굉장히 좋은 이제 그 교통 여건을 가게 되는데요. 이게 지금은 1차까지는 여의도고 2차까지는 서울역까지 또 연결이 됩니다. 용산을 거쳐
거쳐서 부총 거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죠. GTX가 삼성역을 거치느냐 거치지 않느냐에 따라서 급이 또 나눠진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신안산선은 여의도까지만 1차 들어섭니다. 지금 저 하단에 한양대인가요? 한양대에서 신안산선이 가산 디지털을 건너서 그 다음에 지금 여의도까지 쭉 연결이 되는데요. 남쪽에서 그 산업의 중심지인 남쪽에서 업무 중심지인 금융 허브인 여의도까지 1차, 그리고 2차는 여의도에서 서울역까지입니다. 그렇다면은 여의도의 용산역, 서울역을 거치게 되는데, 이게 또 앞으로는 비욘드 존 중심축하고 연결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강남권으로 연결되는 역들이 A급인 거 아시죠? A급 노선 아시나요? 간단하게 우리가 알아볼까요? 또 맞춰보세요. 이건 기본 상식입니다. 노선 따라 우리가 또 개발도를 그리지 않습니까? 네.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순환선 기본적으로 강남 거치고, 그 다음에 9호선, 뭐 7호선, 뭐 3호선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A급이라고 부르는 거는 강남을 거치기 때문이에요. 업무지를 거친다 보시면 되는데, 업무지에 지금 도달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신안산선, 그것도 급행으로 갑니다. 9호선 굉장히 좋은 노선인데 급행으로 또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인데요. 신안산선이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신안산선의 노선의 역세권이 지금 되어버리는 곳이 이 도림동이나 신길, 뉴타운 14구역 이런 곳인데, 이곳이 지금 우리가 역세권 시프트 많이 들어보셨죠? 역세권 일대에 1차 250m, 3차 350m 권역 안에 드는 곳, 완화해줘서 1차가 이제 350m, 2차가 500m까지 굉장히 넓은 범위까지 역세권 재개발 용적률 상향이라는 이런 인센티브를 받아가면서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개발.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려요? 재개발의 왕 중에 왕은, 저 유튜브 제 거 많이 보셨으면 아실 텐데, 이거 진짜 선물 드리고 싶은데 제가 진짜 많이 얘기했는데, 왕 중에 왕. 네, 왕 중에 왕입니다. 그렇게 전화위복이 된 거죠. 그전에 여기 없었어요. 지금 도림 사거리역이 신안산선의 명칭인데요. 도림 사거리역, 신안산선 도림 사거리역이 아직은 가면 답사 혹시 가실 분 깜짝 놀랄 거예요. 너 뭐야, 도림 사거리 역세권 시프트라면서 역세권 재개발이라면서 역 어딨어? 그러실 거예요. 아직 역 개통이 안 됐어요. 하지만 이미 공사 중이고 예정되어 있는 곳도 역세권 재개발이 가능하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됩니다. 네, 돼요. 2025년으로 약간 늦춰지긴 했지만 계속 동의호를 받고 준비를 하면서 역은 개통이 된다는 거, 요거 모르셨을 거예요. 꼭 여기 있는 곳만 되는 줄 아는데 앞으로 되어질 곳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공사가 이미 착수가 된 것을 말씀드려요. 아직 예정된 곳은 아닙니다. 예정된 곳까지 역시 역세권 시프트 생각하신다면 안 되십니다. 네. 그래서 도림 사거리역이 2025년도에 완공이 됐을 때 역세권 시프트가 가능해지게 되는 곳이 바로 이제 도림동 일대이고요. 그 다음에 신길 뉴타운에서 그 역세권이 아니고 조금 개발이 늦었던 14구역, 뭐 요런 일대들이 역세권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해서 제가 한번 그곳을 가보려고 해요. 그래서 어떤 지역은 우리가 항상 계속 변모하고 발전하고 하면서 그 지역이 다른 어느 지역보다 좀 살아남을 수 있고 향후에 더욱더 집가 상승이 갈 수 있는 곳이냐 아니냐를 우리가 생각할 때 조금 큰 흐름으로 보시라는 얘기를 말씀드린 거예요. 작게 그 지역만 보면 다 좋아 보입니다. 저는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책 아마 내용 제목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세히 보아야 예뻐 보이고 오래 보아야 예뻐 보이고 사랑스러워 보인다 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우리 집 가까이에 있는 곳이 가장 좋아 보입니다. 그러신 분들 굉장히 많아요. 내가 어느 지역에 살고 있는지에 따라서 그 인근 주변들이 또 왔다 갔다 보이면서 굉장히 친근감을 갖고, 우리가 내가 살고 있는 것보다 좀 더 나아 보이면 굉장히 좋아 보이고, 저 멀리 있는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는 사실 관심이 없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관심의 폭을 넓혀보고, 그리고 어떤 그 축들이 움직임의 축들, 개발의 축들,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움직일 건가지 큰 숲부터 먼저 보신다면, 숲 안에 여기는 밤나무군이다, 여기는 아카시아 나무군이다, 이런 것들을 조금 짚어보시면서 보신다면 훨씬 더 내가 이게 어떻게 앞으로 개발이 되고 어떻게 이 지역이 변모를 할까, 어떻게 앞으로는 발전을 할까가
아마 좀 크게 보이실 것 같아요. 그래서 향후 전망들 많이 물어보시잖아요. 내가 아파트 소유하고 있는데 향후 전망 어떨까요? 막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들어요. 제가 방송할 때 보면 저 뭐뭐뭐 소유하고 있어요. 이걸 팔까 말까 고민 중인데 어떤가요? 이 아파트는 향후에 계속 좋아지면 가지고 있을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팔려고 해요. 약간 이런 뉘앙스신데 그럴 때 저희가 분석하는 방법은 바로 제가 말씀드린 이런 맥락에서 봅니다. 앞으로 그 지역이 일자리, 먹거리 굉장히 중요한데 근데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면 우리는 아예 그 고대 때부터 강가에서 왜 모여 살았을까요? 물고기가 있어서 먹어야 되니까. 그리고 우리가 농사를 왜 지었습니까? 먹을거리. 비옥한 땅이 있는 이런 지역들은 또 굉장히 부촌들이 되고 그 안에서 배가 부르니 문화도 발전해서 그 비옥한 지역들은 또 문화도 굉장히 아름다운 어떤 발전상을 보였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그런 여유로움 속에서도 그곳은 번창할 수 있는 것인데요. 그건 곧 뭡니까? 먹거리. 그렇다면 현대사회에서 먹거리는 뭐 농촌에 가면 기본적인 뭐 농사일이 있다곤 하지만 뭐 도심에서는 무엇일까요? 일자리. 일자리를 가만히 살펴보면은 그 지역이 어떻게 그리고 살아남을 것인지. 인구는 줄어도 인구는 유동적입니다. 어딘가 유입이 되겠죠. 어디는 빠지지만 어디는 유입이 된다. 그 유입될 곳이 어디다? 일자리가 들어서는 것이다. 일자리는 곧 먹거리이고 이거는 변함없이 인류가 탄생한 이후에는 생존을 위해서 기본적인 생활권이기 때문에 그 어느 것보다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가끔씩 그것들을 우리가 그냥 잊고 사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형태는 변모했어요. 예전에 물고기를 잡았고 농사를 지었고 뭐 씨를 뿌리고 이렇지만 도심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월급이 나올 수 있는 일자리, 일을 해서 내가 거기에 따른 보수를 받아서 그것으로 또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산업지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 그런 산업의 진원지가 어디였다? 영등포구였다. 그러다가 강남 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나머지 산업군들은 또 그 하단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대부분의 주요 산업지가 어떻게 보면 하단에 위치해 있게 된 거는 영등포구에서 다 흘러갔다고 보시면 돼요. 그 아래 가산 디지털 단지라든가 그 아래 뭐 여러 가지 뭐 평택까지 이어지기도 하죠. 뭐 동탄 일대에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산업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화성 일대 다 그렇게 흘러 내려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출발을 하는데 그 신안산선 되게 궁금하고 신안산선이 들어서는 일대 영등포구 일대 살짝 살펴봤는데 거기서도 이제 도림 사거리 역세권 시프트 이건 좀 색다를 거라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현재 여기 존재하는 곳의 역세권 시프트들을 대부분 말씀드렸다고 하면 저희가 요즘에는 좀 앞으로 들어서 예정 지역의 역세권 시프트들도 한번 잘 더 모르실 거기 때문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좀 살펴볼까 해서 오늘은 제가 꼽은 곳은 도림 사거리역 역세권 시프트 하고 있습니다.